자, 이번에 하락 이평선입니다. 하락 이평선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눈여겨보는 이평선 하다 보면 이제 본인하고 잘 맞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단기 할 때는 5, 20일 자주 보지만 대부분 장기이기 때문에 120일선을 잘 유지하느냐, 200일선은 특히나 추세선이고 경기선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200일선을 뚫지 않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다 보시면 이제 본인과 잘 맞는 이제 그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자, 하락평균선의 1번을 보시면 이평선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지만 결국에는 힘이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했지만 주가는 상승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결국 아래로 꺾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투 지역에서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러면은 하루 이틀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왜냐하면 확률 싸움인데 주가가 아래로 뚫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든 뭐 어느 추세적으로든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확률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법칙까지 저희 자산운용사 공부할 때 이 법칙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확률이 높고 모든 이제 애널리스트와 전 세계적으로 보는 이 차트의 기본 이 정석으로 표시되는 게 이런 차트에서는 매도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 꺾이고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 이 저지선이 뚫리는 경우다라고 보는 거죠. 저지선이 뚫리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는 신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가의 흐름은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이제 보합이고 이평선은 상승하다가 추세가 꺾이는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20일이고요. 초록색이 200일선입니다. 상승하는 이평선의 힘이 꺾이고 주가는 결국에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200일선, 120일선 둘을 강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아래로 뚫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결국에는 이 치열한 거래량 속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락 신호를 초반에 잡았으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텐데 못 잡고 하루 이틀 버티다 결국 여기서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오르네? 괜히 팔았나? 다시 살까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하락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사이클, 보통 대형주는 3개월 사이클이 있는데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3개월 동안의 힘겨운 싸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선이 바뀌는 이제 그런 때까지 오랫동안 홀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를 예시를 좀 들어봤고요. 또 다음 차트는 여러 가지 뚫고 올라갈 때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일단 하락이니까 주가가 보합세를 보이고 이평선이 상승의 힘이 꺾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주가의 흐름 잘 참고하시고 반등하는 차트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확률상 매도할 때가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이동평균선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대형주라면 일시적으로 호재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래에 뚫고 올라오면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은데 어떤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승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내가 이 종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안 올라야 정상인데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혹하면은 다시 회귀하면서 결국엔 이평선에 수렴하는 거죠. 이평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소형주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차트고요.
소형주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의 하락이 어, 이, 여기서 꼭지에서 물릴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에 많이 나오는 차트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 보고 실적도 안 보고 그냥 뛰어들었다가 물리고 나서 그때 돼서 실적을 한번 봤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적자인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주라면은 실적이 어떤 수급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소형주일 거고 실적을 안 보실 거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급락하네 하면서 실적을 그때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 있는 종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급락하면서 꺾이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폭이 컸겠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은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고 추세의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좀 비교적 쉬운 종목입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주가가 결국에는 아까와 같이 뚫지도 못하고 저항받으면서 하락하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차트 모양입니다. 아까와 비슷한데 결국에서 여기서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이걸 뚫었다고 판단하면서 좋다, 간다 하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음, 실적 예상이 좋지 않은 소형주에서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먼저 손절할수록 유리한 차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고 드디어 뚫을 것 같이 보이다가 미리 들어가자 하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가 불가피해지는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갈 때 힘과 실적이 좋은데 기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 오를 것 같은 요 느낌에서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걸러야 되죠. 그래서 초록색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요새 같은 차트에 많이 나오는데요. 잡주들 특히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오르고 있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형주에서 자주 등장하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못 샀어요. 여기 올라갔네요. 살걸 하다가 떨어집니다. 또 이런 추세의 흐름이었을 테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어차피 넌 떨어질 거야 하면서 여기서 못 샀어요. 근데 급등합니다. 급등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거죠. 가지고 있는 내 마이너스 났던 종목들을 갑자기 일괄 매도를 쳐버리거나 마이너스 10%가 적어 보이고 마이너스 20%를 한 방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재나 뉴스가 많은 바이오나 좀 소형 반도체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계약건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해요. 손절 라인을 5%로 보고 단타 먹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평선이 급격한 상승, 주가의 급격한 이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과 귀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개미꼬시기잖아요. 오르고 못 사서 다시 내리고 다행이다 사야 되나 하는데 급등하면서 잠깐 기회 줄 것 같은 눌림목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개미 꼬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두 번째 급등, 세 번째 급등, 혹은 네 번째 급등할 때는 정말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오르는 게 계속 오르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물리고 마이너스 40% 50% 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고, 나머지 기본이 되는 차트들은 아까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 놓으시면 큰 흐름, 제가 지금 사야 되나요 하는 이제 그런 흐름 물어보기 전에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물어본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좀 알아야 이제 부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떳떳할 수 있지. 한 번, 두 번 운 좋아서 오르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결국 반납하고 되돌이표로 돌아오게 마련이니까 좀 더 주의해서, 뭐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평선을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좋다,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큰 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내용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준비해봤는데 막상 좀 더 다듬어서 저도 한번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